할머니, 꼭 와주세요. 제가 첫 솔로 부분을 맡았어요. 손자 도영이가 보낸 합창제 초대장을 손에 쥔 채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도연님, 오후 6시 이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외출 금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다마루 실버타운 관리실. 창밖으로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우리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합창제 초대장이 구겨졌습니다. 그날 저는 저승행표를 손에서 찢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도연 73살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98일을 병원에서 보낸 끝에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가 됐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장남 서진이와 장녀 서유리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같은 안부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서진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회사를 조퇴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뭔가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왜? 서진이는 한참을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저희도 자주 못 오고. 나 혼자도 잘 산다. 그건 아는데요, 엄마. 서진이가 가방에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파란 바다와 하얀 건물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바다마루 실버타운이요. 해안가에 있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저는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넓은 로비, 옥상 정원, 수영장, 도서관. 웃고 있는 노인들의 얼굴. 엄마가 여기 계시면 친구도 사귀시고 운동도 하시고. 저희도 안심하고요.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 1,000만 원? 제가 낼게요. 매달. 미쳤니? 그 돈을 어떻게 해? 서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릴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 살림도 빠듯할 텐데. 엄마, 전 재무 컨설턴트예요. 계획 다 세워놨어요. 서진이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와 서유리가 함께 왔습니다. 셋이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바다마루 실버타운은 해안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상우 실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도연 어르신님이시죠? 네. 먼저 시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2층에는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온수 해수풀이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정원도 있습니다. 텃밭 분양도 하고요. 옥상에 올라가자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평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서유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객실 보여드릴게요. 303호였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작은 주방.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넓고요. 비상 호출 버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요가, 수채화, 합창, 수공예 등 다양합니다. 매주 프로그램표가 나가고요. 식사는요? 하루 3끼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관리하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약관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실장이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계약서랑 같이 드릴게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껍게 묶인 약관이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긴 한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서유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좋으면 좋은 거죠. 오빠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한번 해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약관을 읽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조건, 퇴소 절차, 환불 규정, 시설 이용 수칙. 중도 퇴소 시 위약금은 입소비의 30%로 한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그래. 해보자. 정말요? 어차피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한번 부딪혀보는 거지 뭐. 서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1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2주일 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남편의 사진. 바다마루 실버타운 303호. 제 새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닷바람만이 창틈으로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또래로 보였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저는 임혜화예요. 74살.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한도연입니다. 73살. 매화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갑내기네요. 같이 앉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여기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매화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처음엔요? 그냥.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으려는데 매화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일 옥상 정원에서 텃밭 분양한대요. 같이 신청해요. 그래요. 저녁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매화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저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 늦게 던져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매화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씨 여기. 저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밥과 반찬을 담았습니다. 미역국, 계란찜, 김치, 나물. 잘 주무셨어요? 네. 파도 소리가 좋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근데 익숙해지면 안 들려요.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정도요. 만실이래요. 다들 어떻게 지내요? 매화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각자 지내죠.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방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친한 사람들은요? 있긴 한데 뭐랄까 여기선 깊게 친해지기 어려워요. 왜요? 그냥 다들 조심스러워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간.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는 곳.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로비에 갔습니다. 게시판에 이번 주 프로그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요가. 월요일 오후 2시 수채화. 화요일 오전 10시 바닷바람 합창단. 화요일 오후 3시 수공예 공방. 수요일 오전 11시 해안 산책. 수요일 오후 2시 옥상 정원 관리.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화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합창단 괜찮아요. 같이 해요. 노래 잘 못하는데. 저도요. 근데 재밌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2층 강의실로 갔습니다. 의자가 반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입니다. 오늘부터 합창단을 이끌게 됐어요. 오늘부터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전임 강사님이 그만두셔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매화 씨를 봤습니다. 매화 씨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 그럼 발성 연습부터 할게요. 1시간 동안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부터 가곡까지. 목소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매화 씨가 말했습니다. 강사가 또 바뀌었어요. 또요? 석 달 만에 3번째예요. 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관리실에서는 개인 사정이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전 옥상 정원에 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정원 한쪽에 텃밭 구역이 있었습니다. 1m 정도 크기의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화분 하나씩 분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관리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매화 씨도 옆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뭐 심을 거예요? 상추요. 샐러드 해 먹으려고. 저는 고추 심을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의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옥상 정원을 돌보고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좋아.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친구도 사귀셨어요? 응. 매화라고 나랑 동갑이야.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2주째 금요일 해안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실버타운 뒤편으로 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매화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기 경치는 정말 좋아요. 그러게요. 근데 도연 씨. 응?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저는 매화 씨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매화 씨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매화 씨는요? 저요? 글쎄요. 딸이 여기 보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요? 여기가 정말 우리를 위한 곳인지. 저는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화 씨가 앞서 걸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안내. 저는 가까이 가서 읽었습니다. 3개월 입소자부터 필수 건강검진 패키지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월 50만 원. 문의사항은 관리실로 연락 주십시오. 5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제 공지됐지?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제 붙었어요. 근데 자동 적용이래요. 동의도 안 받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약관에 있대요. 시설 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약관을 다시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를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아주 작은 글씨로.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서진아, 여기 건강검진 패키지라는 게 자동으로 붙는데. 얼마요? 월 50만 원.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약관에 있었어요? 응. 있긴 한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게 맞는 거니? 엄마, 제가 약관 검토 안 한 게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더 꼼꼼히 볼 걸.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월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됐습니다. 5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주째 케어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2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도연님 괜찮으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확인했습니다. 벨이 멈췄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도 새벽에 깼어. 나도. 2시에. 시스템 오류래요. 매화 씨가 말했습니다. 관리실에 항의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했죠. 근데 사과만 하고 끝이에요. 개선하겠대요.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찾아갔습니다. 정상우 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케어콜 시스템 문제가 며칠째인데요. 죄송합니다. 업체에서 점검 중입니다. 언제 해결되나요?
빠른 시일 내에요. 빠른 시일이 언제예요? 정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시스템을 꺼둘 수는 없나요? 그건 안전상의 이유로 어렵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매화 씨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응. 여기 뭔가 이상해요. 매화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요? 우리를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한테서 뭔가를 빼가는 곳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저는 바다마루 실버타운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작은 불편들이 쌓였습니다. 건강검진 자동가입, 강사교체, 케어콜 오작동, 그리고 관리실의 미온적인 반응. 개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만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상 정원에 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심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작은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동시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들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닷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주려고 물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물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물통이 3개 있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3개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있었는데. 옆에서 화분을 가꾸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화분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기 화분들 누구 거예요? 최경애 씨요. 5개나 분양받았대요. 한 사람이요? 네. 규칙에 개수 제한이 없대요. 또다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규칙의 틈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리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했던 바닷바람이 이제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5주째 화요일 세탁실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세탁기가 6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또 예약이 꽉 찼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세탁기마다 예약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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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 6대 중 4대가 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4대를 다 예약했어요. 매일. 관리실에 말했어요? 했죠. 근데 선착순이래요. 규칙 위반이 아니래요. 저는 예약표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손에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예약하세요? 내 차례니까요. 박영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한 사람이 4대를 쓰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규칙 위반 아니잖아요. 선착순이래요. 그래도 양보 좀 하세요.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매화 씨가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실에서 또 싸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들었어요. 박영숙 씨 때문이죠?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화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리실에서 나서야 하는데 안 그래요.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럼 우리끼리 규칙을 만들면 어때요? 우리끼리요? 네. 한 사람당 하루 2대까지만 쓰기 이런 식으로. 매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 만하네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세탁실 이용 자율 규칙 제한 목요일 오후 3시 1층 카페에서 모임. 관심 있는 분은 참석해 주세요. 목요일 오후 3시 카페에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탁실 문제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율 규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사람당 최대 2대까지만 예약하기. 둘째, 예약 후 30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셋째, 급한 경우 양보 부탁하기. 좋네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매화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세탁실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자율적으로요. 관리실이 안 하니까. 박영숙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규칙은 관리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들끼리 만든 거 따를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산다고 제가 손해봐야 해요? 손해가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그럴 여유 없어요. 박영숙 씨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계속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15명이 이름을 썼습니다. 이거 관리실에 전달할까요? 아니요. 우리끼리만 지켜요. 강제는 아니고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약표에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졌습니다. 6주째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그램실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수공예 공방 강사가 교체됩니다. 새 강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또 교체였습니다. 3달 만에 4번째였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던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자꾸 바뀌는 거야? 강사들이 못 버티나 봐. 왜? 여기. 뭔가 있나 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강사가 자주 바뀐다. 건강검진이 자동으로 붙는다. 케어콜이 고장난다. 관리실은 개선한다고만 말한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입소일 8월 15일. 건강검진 자동가입 공지 9월 20일 입소 후 5주. 케어콜 오작동 시작 9월 22일. 합창단 강사 교체 9월 10일. 수공예 강사 교체 10월 5일. 날짜를 적으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소 후 한 달쯤 지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은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 씨를 만났습니다. 도연 씨 얼굴이 안 좋아요.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매화 씨,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매화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처음부터 느꼈어요.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다들 포기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매화 씨는 왜 가만히 있어요? 매화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여기 보냈어요. 월 900만 원 내면서. 제가 불편하다고 하면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매화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알아봐요. 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 증거를 모아요. 약관 변경 내역, 자동 결제 내역, 공지 날짜. 다 기록해요. 매화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관은 처음 받은 버전과 비교했습니다. 자동 결제 내역은 문자로 받아서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채워졌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관리실 답변.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3개월 입소자부터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그리고 조만간 또 다른 항목이 추가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요? 매화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7주째 금요일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상우 실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쪽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 정착 이후 전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92%입니다. 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프리미엄 패키지 전환율이 높군요. 입소 시에는 기본형으로 안내하고 3개월 후 건강검진 필수화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환불 요청은요? 거의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돼 있고 중도 퇴소 시 위약금이 30%라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익 구조는 안정적이군요. 네. 입소 후 3개월부터 월 평균 150만 원씩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좋아요. 이 모델로 2호점도 추진합시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3개월 정착 후 프리미엄 패키지 전환. 환불 불가 옵션으로 수익 극대화. 우린 바다 전망을 샀지만 보이지 않는 저승의 규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매화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요. 급해요. 10분 후 매화 씨가 카페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방금 들은 대화를 말했습니다. 매화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고객이 아니었어요. 수익 창출 대상이었어요. 매화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떡하죠? 증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은 거. 이걸 가지고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더 모아요. 확실한 증거를. 그리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도영이 학교에서 합창제 해요. 그래? 초대장 보냈는데 받으셨어요? 아직 안 왔는데. 이상하네. 다시 보낼게요. 엄마 꼭 오셔야 해요. 도영이가 솔로 파트 맡았어요. 그래,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자 도영이의 합창제. 가고 싶었습니다. 꼭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대장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펼쳤습니다. 도영이의 첫 합창제에 초대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6시.
오후 6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정상우 실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장님,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외출하려고 하는데요. 정 실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외출은 불가합니다. 왜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손자 학창제인데요. 꼭 가야 해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 행사인데. 어르신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월 1,050만 원 내는데 저녁 외출도 못하는 게 말이 돼요? 정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 변경은 어렵습니다. 왜요? 왜 어려운데요? 야간 인력 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서요. 그럼 책임 안 져도 돼요. 제가 알아서 다녀올게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승 문턱에 발을 걸쳤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선택을 빼앗는 실버타운.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은 저승길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방으로 돌아와 매화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화 씨, 증거 다 모았죠? 네.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매화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해요. 창밖으로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 실장과 낯선 남자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 정착 후 프리미엄 패키지 전환. 환불 불가 옵션으로 수익 극대화. 저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패키지 자동가입. 공지는 9월 20일. 하지만 약관 원본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약관과 현재 약관을 비교했습니다. 문구가 달랐습니다. 둘째, 케어콜 오작동. 9월 22일부터 시작. 한 달째 개선 안 됨. 관리실 답변은 점검 중 반복. 셋째, 강사 잦은 교체. 석 달에 4번. 프로그램 질 하락. 넷째, 외출 제한. 오후 6시 이후 불가. 가족 행사도 예외 없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수익 창출 대상.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화 씨를 만났습니다.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어젯밤에 생각해봤어요. 매화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3개월 넘은 입소자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찾죠? 식당에서 물어봐요.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날부터 조금씩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달 됐어요. 혹시 건강검진 패키지 자동으로 추가된 거 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죠. 갑자기 50만 원이 더 나가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왜요? 약관에 있대요. 그리고 나가려면 위약금 내야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함께 문제를 제기해 보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떻게요? 증거를 모아서 관리실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12명을 모았습니다. 모두 3개월 이상 입소자들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는 조용히 매화 씨 방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에 12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달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노트를 돌려봤습니다. 얼굴들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카페에서 정 실장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그럼 우리가 정말.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기본형으로 유인됐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자동으로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환불도 못 받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매화 씨가 물었습니다. 일단 약관을 다시 확인해요. 처음 받은 버전과 지금 버전을 비교해요. 변경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은요? 자동 결제 내역을 모아요. 언제부터 추가 비용이 붙었는지 확인하고, 공지 날짜도 기록하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뭐 할 건데요? 관리실에 항의해요. 정식으로.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다음 단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큰일이에요. 우리는 매달 수백만 원을 더 내고 있어요. 동의도 없이.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하겠어요. 매화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12명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약관 비교, 결제 내역 정리, 공지 사진 수집, 거주자 진술 기록. 일주일 안에 모아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모여요. 모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증거를 모았습니다. 약관 원본을 스캔했습니다. 현재 약관과 비교했습니다. 달라진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나중에 추가됐습니다. 제가 처음 받은 약관에는 없었습니다. 자동 결제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모두 캡처했습니다. 9월 1일 1,000만 원. 9월 25일 1,050만 원. 추가 50만 원. 공지는 9월 20일. 시행은 9월 25일. 단오일. 고지 기간이 너무 짧아.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화 씨는 거주자 진술을 받았습니다. 케어콜 오작동으로 수면 방해받은 사람들. 외출 제한으로 가족 행사 못 간 사람들. 금요일 저녁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였습니다. 약관, 결제 내역, 공지 사진, 진술서.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관리실에 가는 거죠? 아직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이걸 복사해요. 여러 부. 그리고 하나는 집에 보관하고 하나는 가족에게 보내요.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 실장을 만나요. 정식으로 면담 신청하고. 언제요? 월요일.
주말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왜?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서유라. 네. 엄마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해. 뭔데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검진 자동가입, 케어콜 오작동, 외출 제한, 그리고 카페에서 들은 대화. 서유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엄마 위험한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야지.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오빠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니야. 오빠 걱정할까 봐. 엄마, 괜찮아. 엄마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서유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논리가 맞는지, 내일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도영이 합창제는 꼭 가야 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실버타운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그 안에는 우리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다는 것을, 저승으로 가는 계약서에 우리는 이미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서를 찢을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관리실 앞에 섰습니다. 매화 씨와 2명의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상우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정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 실장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약관 비교표였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원본 약관과 현재 약관이 다릅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자동가입 조항이 나중에 추가됐어요. 약관은 시설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 사실을 고지하셨나요? 정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고지 기간은 충분했나요? 9월 20일 공지하고 9월 25일 시행. 단 5일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동결제 내역입니다. 12명 거주자의 것입니다. 모두 동의 없이 추가 비용이 청구됐어요. 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조항 자체가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요. 매화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정 실장이 매화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들, 이건 오해입니다. 무엇이 오해인가요? 저희는 입소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실장님은 지난주 카페에서 누군가와 대화하셨죠. 3개월 정착 후 프리미엄 패키지 전환율이 92%라고 하셨어요. 환불 불가 옵션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앉아 계신 자리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실장이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3가지예요.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동의 없이 추가된 건강검진 패키지 취소. 둘째, 이미 청구된 비용 환불. 셋째, 외출 제한 규정 완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고, 계약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정하나요? 본사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럼 상의하세요.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매화 씨가 물었습니다. 잘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식당은 술렁이었습니다. 관리실에 항의하러 갔다면서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로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자동가입, 고지 미흡.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50만 원 갑자기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왜 그러나 했는데. 그럼 우리도 환불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근데 관리실이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주면요? 다음 단계로 가야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25명이었습니다. 매화 씨 방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1층 카페 한쪽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이 온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소비자원에 신고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갈 각오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가면 어디로 가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죠. 위약금은요? 30%면 큰 돈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약금 면제도 협상 조건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들어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는 해야죠. 수요일 오전 케어콜이 또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한도연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확인했습니다. 벨이 멈췄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다시 잘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매화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깼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3시간째 못 자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사람들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또 울렸어요. 저도요. 언제 고쳐주는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매화 씨를 봤습니다. 매화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어났습니다. 케어콜 문제도 항해 목록에 추가하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한 달째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시설 관리 소홀이에요.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술서를 더 받아요. 케어콜로 수면 방해받은 사람들. 그날 하루 동안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요일 정 실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한도연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관리실로 갔습니다. 정 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르신, 본사와 상의했습니다. 결과는요? 건강검진 패키지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공지 기간을 늘리겠습니다. 환불은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외출 제한은요? 안전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정 실장을 봤습니다. 그럼 저희 요구를 하나도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네요. 어르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소비자원 신고서예요. 작성만 하면 돼요. 35명이 함께 신고할 겁니다. 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금요일까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매화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거절했어요. 모든 요구를. 그럼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화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섭네요. 저도요. 우리는 로비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연 씨. 응?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안 싸우면 100% 지는 거잖아요. 매화 씨가 웃었습니다. 맞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35명이 모였습니다. 카페가 꽉 찼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한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월요일에 소비자원에 신고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하나요? 아마도요. 다른 곳을 알아보셨어요? 매화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공유주거 형태인데 은빛 하우스라고 해요. 월 200만 원 정도예요. 200만 원이요? 네. 시설은 여기보다 작지만 자유롭대요. 외출 제한도 없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치는요? 시내에서 20분 거리요. 가족들 오기도 편하고.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나요? 5명 정도는 가능하대요. 나머지 분들은 다른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두려우신 분들은 빠지셔도 돼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싸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10시 정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도연님, 관리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혼자요? 아니요. 함께 오신 분들도 모두요. 저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11시 35명이 관리실 앞에 모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실장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사 운영이사 김태준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김 이사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패키지는 선택사항으로 전환합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취소 가능합니다. 저는 매화 씨를 봤습니다. 매화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둘째, 이미 청구된 비용은 김 이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달치만 환불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치요? 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셋째, 외출 제한 규정은 김 이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후 8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단 사전 신고 필수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오후 8시. 도영이 합창제는 오후 6시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케어콜 문제는요? 매화 씨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수리하겠습니다. 못하면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고요. 김 이사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이 정도면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잠깐 상의 좀 할게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요구의 절반 정도는 들어준 것 같은데요. 환불이 한 달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단 나아요. 외출 시간은 늘어났고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매화 씨를 봤습니다. 매화 씨 생각은요? 글쎄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투표할까요? 수용하실 분? 35명 중 2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문제 제기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 내용을 문서로 주세요. 김 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관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은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어요? 건강검진 패키지 선택사항 됐대요. 환불도 해준대요. 외출 시간도 늘어났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혜택받게 됐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매화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가 시작하셨잖아요.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서진아, 엄마가 뭔가 해냈어. 뭐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증거 수집, 관리실 항의, 본사와의 협상. 서진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아니야.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진짜 대단해요. 엄마 나이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옳은 일은 해야지. 서진이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도영이 합창제 가실 수 있어요? 응. 이제 오후 8시까지 외출 가능해. 다행이다. 도영이가 엄청 기다리거든요. 알아. 엄마도 기대돼.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케어콜 수리 기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로비에 모여 지켜봤습니다. 기사가 몇 시간 작업했습니다. 오후 3시쯤 끝났습니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정 실장이 우리를 봤습니다.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확인해 봐야죠. 매화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케어콜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편히 잤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심은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잘 자랐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매화 씨가 옆에 왔습니다. 제 상추도 잘 자랐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도연 씨. 응?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있어야죠. 상황 지켜보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덜 무서워요. 매화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합창제 가시죠? 응. 몇 시에 출발해야 해? 5시 반쯤이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고마워. 당연하죠. 그리고 엄마 오빠한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놀라셨는데 나중엔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네. 내일 오빠도 같이 가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남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 거울을 봤습니다. 73살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약속대로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정 실장이 각 방에 배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선택제 전환, 1개월분 환불, 외출 시간 오후 8시 연장, 케어콜 시스템 정상화.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파일에 끼웠습니다. 증거는 남겨둬야지. 오후 5시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외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후 6시 출발, 오후 10시 귀가 예정. 정 실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합창제 가시는군요. 네.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로비 유리문 밖으로 서유리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엄마. 서유리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서진이도 내렸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한 달 만이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바다마루 실버타운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엄마, 왜 웃으세요? 서유리가 물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1시간 후 우리는 도영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6시 합창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영이가 보였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도영이가 솔로 파트를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자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합창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도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보상했습니다. 밤 9시 우리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도영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도영아, 노래 정말 잘했어. 제가 잘했어요? 응, 최고였어. 도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도영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와서 정말 좋았어. 9시 반 서유리 차로 저를 실버타운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운전 조심하고. 연락할게요. 그래.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제 집.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승 문턱에서 돌아섰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규칙을 바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바다마루 실버타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를 취소한 사람이 45명이었습니다. 환불도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케어콜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편히 잤습니다. 외출 시간이 늘어나자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11월 둘째 주 화요일, 저는 매화 씨를 만났습니다. 도연 씨, 얘기 좀 해요.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저 나가려고 해요. 저는 놀라서 매화 씨를 봤습니다. 여기서요? 네. 왜요? 이제 좀 나아졌잖아요. 매화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나아졌어요. 근데 본질은 안 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여전히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는 곳이에요.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뺄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가 편하지 않아요. 매일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기분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은빛하우스요. 제가 전에 알아본 공유주거. 거기는 괜찮아요? 견학 다녀왔어요. 시설은 여기보다 작아요. 근데 사람들이 달랐어요. 서로 존중하고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매화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도연 씨.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여기 있으면 또 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매화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요. 서진이한테 말해야 하는데. 말씀드려요. 어차피 엄마 인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서진아, 엄마가 여기서 나가려고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근데 여기가 엄마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또 문제 생겼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어디요? 은빛하우스라고 공유주거. 매화랑 같이 가려고. 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거기는 시설이 어때요? 여기보다 작아. 근데 월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요? 응. 그리고 자유로워. 외출 제한도 없고 추가 비용도 없고. 서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네. 제가 엄마를 여기 보낸 건 엄마가 행복하시라고였어요. 근데 여기서 불편하시면 의미 없잖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다음 주말에 같이 가볼게요. 견학.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진이와 서유리가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은빛하우스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20분 거리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바다마루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아담했습니다. 소파와 책장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여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저는 운영자 박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층에는 주방과 거실이 있었습니다. 함께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2층과 3층에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한 층에 4개씩 총 8개 방이 있어요. 지금 2개가 비어 있고요. 방 크기는요? 15평 정도예요. 화장실은 각 방에 있고 간이 주방도 있어요.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여기 규칙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한만 있어요. 밤 11시 이후 조용히 하기, 공용 공간 깨끗이 쓰기, 서로 존중하기. 외출 제한은요? 없어요. 자유롭게 나가셨다 오세요. 추가 비용은요? 월 200만 원에 다 포함돼 있어요. 전기, 수도, 인터넷, 주 3회 청소. 추가 비용은 없어요. 저는 서진이를 봤습니다.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서유리가 물었습니다. 각자 하시거나 원하시면 함께 해도 돼요. 1층 주방을 같이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할머니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견학 오신 분들이에요. 박 대표가 소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순희예요.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정은자고요. 여기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자유로워서.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전에 실버타운에 있었는데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는 편해요. 맞아요. 여기는 우리끼리 얘기해서 정해요. 뭐든지. 정은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엄마?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좋아. 여기로 오고 싶어. 그럼 계약할까요? 응. 다음 주 저는 정 실장을 찾아갔습니다. 퇴소하려고 합니다. 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문제는 없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려고요. 어디로요? 은빛하우스요. 정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여기만 못한대요. 괜찮아요. 저는 시설보다 자유가 더 중요해요. 위약금이 있습니다. 30%요. 알아요. 저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건강검진 문제로 위약금 면제 요청합니다. 그건 안 되면 소비자원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사흘 후 답이 왔습니다. 위약금 면제. 12월 1일 퇴소 가능.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씨도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우리는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카페에 남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연 씨 고마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목소리 내세요. 뭔가 이상하면 참지 마시고 함께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진이와 서유리가 왔습니다.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남편 사진, 그리고 옥상 정원에서 키운 고추. 매화 씨도 짐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바다마루 실버타운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안녕.
작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은빛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표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는 2층 203호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책을 책장에 꽂고 남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후 5시 1층 거실에서 환영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8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매화 씨 그리고 함께 온 3명. 그리고 원래 있던 3명.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 누군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왔는지. 저는 바다마루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용기 내셨네요. 김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대단하세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매화 씨가 내려왔습니다. 도연 씨 잘 주무셨어요? 네. 매화 씨는요? 저도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앉았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매화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일단 좀 쉬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볼까 해요. 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강의 하나 들어볼까 해요. 노년 주거에 관한 거. 좋네요. 저도 같이 가요. 그래요? 네. 우리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요. 일주일 후 저는 지역 평생학습관에 등록했습니다. 노년 주거 리터러시 강좌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매화 씨와 함께 다녔습니다.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실버타운 계약서 읽는 법, 주의할 점, 권리 찾기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실버타운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뭘 확인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은빛하우스 거실에 작은 트리를 세웠습니다. 8명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치킨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도영이도 왔습니다. 서진이 가족과 함께. 할머니, 여기 좋아요? 도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73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저승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짓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노년의 집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안전과 자존과 선택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